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반등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반등장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반등 강도는 좀 셌는데 어저께 이제 하락한 거에 한 절반 정도, 이제 되돌림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자랄 거예요. 빨리빨리 나와서 어떻게 원금 회복되고 막 수익 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일단 내용을 짚어보면, 어제 이제 통화수합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과 한국의 뭐 이런 통화수합이 이제 뭐 체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항상 저는 정부를 보고 무능한 정부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랑 요런 부분에서는 코로나 사태에서 물론 이건 이제 국민들 힘이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래도 만회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요런 거는 뭐 일단 뭐 잘한 거는 칭찬을 해줘야죠. 일단 상황 그렇게 해서 시장은 일단 안정세로 돌아섰고, 미국 증시도 보면 변동성을 계속 좀 줄이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어떻게 요런 흐름들이 이제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면, 이게 오늘 보니까 뭐 확진자 수가 확 늘었는데 시장은 이제 흐름이 괜찮아서 그걸 무시하고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미국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이제 반등이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반등으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증시 흐름이 큰 폭락만 없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일단 상승 하락을 떠나서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직 이게 바닥인지 어쩐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확인이 돼야 돼요. 시장이 돌아서는 흐름이 나온 다음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1800포인트는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이제 그 지금 위치에 있는 1400포인트 여기때가 바닥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근거들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정도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바닥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긴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이너스 20%에서 지금 뭐 마이너스 한 50% 미만인 분들은 자, 1, 2년 안에 거의 뭐 시장이 한 1, 2년 안에 돌아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안 나옵니다. 지금 구간 어디에서 이렇게 안 담아 놓으면 뭐 1800포인트든 그 밑이든 이게 뭐 여기 어디서 안 담아 놓으면 물론 이제 빠지는 날들은 조금씩이라도 나올 테니까 그럴 때 이제 담아 가는 게 좋겠지만, 분산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따라잡을 포지션들이 잘 안 나와요. 쉽게 눌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진 비중 잘 지켜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자리가 바닥이든 어쩌든지 간에 어차피 바닥은 잡힐 거니까, 그러면 바닥이 잡히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 건데, 기회 요인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회원 방송에서는 요걸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통계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회원분들께 따로 이제 내일 토요일 날 회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이제 9% 반등. 이제 바닥을 잡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어떤 시그널은 나온 것 같아요. 변동성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이 이제 한 9% 나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뭐 해갖고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또 한 4, 5%씩만 위아래로 흔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10% 미만으로만 이제 안정세가 접어들고 3% 미만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어떤 바닥의 근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그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이상 이제 3% 미만으로 변동성이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을 지금은 이제 기다려봐야 될 구간이다. 2020년도 3월 20일 날 금요일 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오늘 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갈 건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갈 건지 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전략을 이제 전격적으로 일단 수정을 합니다. 자, 코스피 2700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자, 현금 대응 없이 주식 100%로 대응을 해갈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보면, 자, IMF 이후에 이제 뭐 9.11 테러부터 2002년 뭐 우리나라 뭐 월드컵 뭐 요 구간 때까지가 우리나라들이 기업들이 전체가 벌었던 금액이 2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경제 규모의 거의 뭐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겁니다. 뭐 저성장 시대고 성장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15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2007년도에 보면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한 70조 정도 벌었는데 이때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랑 비슷한 밸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버블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가 이때 당시에 보면 1400포인트 정도가 왔어야 적정한 건데 2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버블이었겠죠. 그러니까 버블을 한 30% 꼈으니까 30% 하락이 나오고 자, 20% 정도 적정하게 맞춰서 떨어지니까 이제 밸류 수준에서 한 40조 정도 2008년도에 기업이익들 다 더해보니까 한 40조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올해 70조만 벌면 그러니까 70조에서 80조만 벌면 올해 이제 70조에서 80조만 벌면 지금 가치 정도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1400에서 한 1600 정도가. 근데 과연 이게 70조, 80조까지 떨어질 거냐? 1분기, 2분기에 작살이 나겠죠. 기업이익들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1분기는 확실하고 2분기부터는 이게 돌아설지 안 좋아질지는 몰라요. 이건 확인해봐야 돼요. 2분기부터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코로나가 잡힌다 그러면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1분기, 2분기 거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자,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들이 이제 발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기업 이익들이 이렇게 찍힐 수가 있고, 정부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처럼 경제 챙기기에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자, 보수적으로 요 정도까지 봐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요 정도가 만약에 나온다. 올해 뭐 70조에서 80조 정도밖에 못 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30조만 벌면 저는 솔직히 80조는 넘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요렇게밖에 못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자리까지 내려온 게 맞는 거예요. 적정 밸류 수준까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요거는 요렇게 될지는 이제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 전 세계가 이제 다 빗장 걸어 잠그고 서로 오지마 가지마 해놓고 경제를 이렇게 죽여버릴지는, 코로나가 이렇게 죽여버릴지는 아무도 몰랐죠. 중국에서 그렇게 끝난다는 전망이 가장 많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뭐 사스 때는 이제 뭐 번졌지만 요렇게까지 막 서로 뭐 국경 폐쇄하고 공장 멈추고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나 이럴 때도 지금처럼 번졌는데, 지금처럼 번지고 사망자 수도 훨씬 많고 감염자 수도 훨씬 많았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요번에는 국가들이 대응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대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보다 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0조 정도만 벌어버린다 그러면 일단 2008년도보다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더 싼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적정 가치가 한 2000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여기다 부양책 효과랑 이런 거까지 더하면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2008년도에는 40조 정도 벌었고 2011년도에 이제 100조 정도 벌었으니까 이때는 버블이었는데 이때는 버블이 아니죠. 적정 가치가 2000포인트인데 2000포인트에서 놀았으니까 이때부터는 계속 기업이익들이 한 100조씩 쌓였어요. 100조씩 이익을 냈죠. 그러니까 자, 요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7년도 오면서 자, 기업이익이 느는데 이때 IT 기업들이 거의 뭐 이익들이 IT 기업들만 늘었죠. 그러면서 한 135조까지 기업 총합이 올라갔는데 IT 섹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어때요? IT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IT 기업들만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도주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지수라는 것도 항상 살짝 버블이 있을 때도 있고 저평가가 될 때도 있지만 가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과하게 빠질 때도 있고 더 올라갈 때는 뭐예요? 버블이 낄 때는
이거보다 이익이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오르니까 그냥 따라잡는 유동성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가치 회귀에서 기업 가치와 이익과 맞춰서 결국은 지수는 움직인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45조를 벌었는데, 그러면 지수 포인트가 2900포인트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거의 뭐 2000포인트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2000포인트까지 왜 빠졌냐 이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익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빠진 거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막상 딱 까보니까 자 110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뭐 무역 협상 이야기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자 적정 가치가 2200포인트란 말이에요.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다 코로나 이슈로 작살이 났는데 지금 이게 70조 80조 벌 거다라는 걸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70조 80조보다 더 벌어버리면 당연히 V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딱 까봤는데 예상보다 뭐 기업 이익들이 안 좋지가 않으면 어떻게 돼요? V자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다 추정치가 맞아지면 자 이 자리에서 이제 다지겠죠. 그리고 이익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는 뭐 3분기라든가 이거 확인이 되는 시점이 2분기에 나온다거나 하면 4월달 뭐 6월달 7월달부터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27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는 이제 현금 대응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냐. 그 전에는 2300이면은 이건 적정 가치 구간이니까 현금을 일부 만들어가고, 이 위로 가면 올해 이익에 대비해서 실적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이제 뭐 현금 대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금을 조금씩 늘려서 눌릴 때를 이제 대비한다. 그때 이제 요런 밸류 부분들을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금 전략을 세웠던 거고, 지금은 뭐예요? 이제 지금 3월인데 3월이 다 갔잖아요. 이제 4월 왔는데 올해 가을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뭘 반영을 해야 되냐면 2020년도 거 실적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2021년도 걸 봐야 돼요. 2021년에서 2022년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추정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글로벌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2018년도보다 돈을 더 벌 것 같단 말이에요. 2017년도보다도 당연히 더 벌 것 같고, 2021년도에는 퀘스천인데 2022년도에는 더 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익이 더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올해부터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2021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삼성전자가 44조 벌었는데, 자 2021년도에 지금 추정치 잡힌 게 한 30조에서 40조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삼성전자 추정치 잡힌 것만 한번 보면, 자 올해 추정치 잡힌 게 30조인데 2021년도에 추정치 잡힌 게 40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한 50조 벌어버린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지금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클라우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반도체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지만 다 반영된 게 아니에요.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확실시 돼버리면 확실시 된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격이 좀 확실시 되고 수주가 되고 뭐 계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정치로 잡히기 시작하면 자 기업 이익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150조, 200조를 만약에 놓고 본다 그러면 지수 포인트는 3, 4천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면 2300, 2500 요럴 때는 현금을 지금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증권방송 같은 데 오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면은 이제 다시 눌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을 만들었다가 내려오면 다시 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해요. 못해. 일반 사람들이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한다 그래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손해나는 경우가 99%예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 올라올 때 어때요? 요 구간에서 이제 안 눌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데 횡보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종목들이 주가가 안 빠져요. 팔아서 이제 다시 살 때 더 비싸게 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버블이 껴서 IMF 이후에 가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요. 조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2개월 그냥 횡보 조정 나오는 거 요런 거 나오고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1개월 뭐 요런 식으로 조정받으면서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팔면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현금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다린 조정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20년 실적은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구간이고, 자, 물론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다지고 이제 한 8월부터나 7월부터나 움직인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맞는 거고, 이게 만약에 빨리 올라가갖고 만약에 올해 가을에 막, 2300포인트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약에, 지수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현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2021년도, 22년도 실적 추정치를 반영을 하면, 지수 포인트가 3, 4천 포인트까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가라는 거는 미래 실적을 미리 반영할 때도 있고, 나중에 따라가면서 반영할 때도 있는데, V자로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실적이 잘 나오던 게 서프라이즈 나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는 현금 대응을 함부로 하면 지수 수익률을 이기기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상이 또 이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코스피를 기준으로 적정 구간에 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IMF 때 이후처럼 이렇게 버블이 진행이 돼버린다. 그러면 지금 버블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있을까? 저는 지금 버블에 대한 가능성은 바이오밖에 안 보이거든요. IT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고, 적정 가치까지 올라간 다음에 버블이 생기면은 이제 3,000, 4,0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가야 된다는 가정이 생기는 거고, 바이오가 버블이 생기면, 지금 보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전 세계적으로 막 언론 보도하고 잘하고 있다, 이거 도입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진단키트 수출하고 막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자, 한국의 의료 산업이 지금 홍보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이제 막 임상 같은 거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 치료제 딱 나와버리면 그 회사는 바로 이제 비파가 되는 거니까, 규모가 전 세계로 만약에 임상 성공한 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걸 판매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빅파마가 바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막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기업들이라든가 미국 기업들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보니까 셀트리온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지금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헬스케어 쪽에 버블을 만들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IT 닷컴 버블 때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버블이 진행이 될 거냐라는 거는, 이 가정은 간단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갈 게 없는 거야.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뭐하고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버블이 유동성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 유동성으로 만약에 바이오 버블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대응을 해줘야죠. 그거는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2008년도처럼 자, 실적을 안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2700포인트, 3000포인트 간다 그래도 현금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버블로 2700, 3000포인트가 간다 그러면 이때는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리딩을 할 거예요. 자, 바이오 버블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코스닥이 지금 이런 얘기하면 웃겠지만 1300에서 15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는 돌아설 시기를 기다리고, 돌아서면 함부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자, 여기 2018년도 10월에 폭락이 나왔을 때, 자, 한 달, 두 달 정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고 움직였죠. 근데 이때도 어때요? 12월까지도 보면 손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이지만 길지는 않지만 쌓였단 말이에요. 다만 수익이 크게 쌓이는 구간은 안 나왔죠. 요 구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19년도 8월 달에는 자, 한 달 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18년도 10월에는 두 달 걸렸고, 19년도 8월에는 한 달 만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건 이제 단기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장기 바닥이라
이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 바닥을 이렇게 다져가는 흐름이 한 4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든 어쩌든 간에 바닥 근방은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1300포인트가 가든 어디가 가든 1400포인트가 가든 요 근방 어디에서 이제 바닥이 나올 거라고 그런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다. 변동성들이 완화되는 흐름들이 보이고 시장에서 호재 요인들이 아무리 내놔도 다 무시하면서 빠지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 흐름들이 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구간들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매는 멈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기술적 대응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많이 있을 건데, 자, 1850포인트 넘어가고 막 요런 구간들 나오면, 자, 요런 구간에서 이제 현금 대응해라. 더 짧게 보는 사람들은 뭐 1600, 1700포인트 가면 여기서 현금 만들어 놓고 밀릴 때 다시 사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서 리딩을 해가지고는 이거는 회원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사인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반등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현금을 한 5%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이건 현금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팔고 다시 살 자리가 안 나와요. 팔고 더 비싸게 사야 되고 요런 흐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만약 V자로 올라간다 그러면 현금 대응을 조금은 해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V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흔들면서 여기서 바닥을 다져놓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현금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직 저점이 나온 건 아니고 저점이 확인되려 그러면 조정이 쉽게 안 나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2008년도나 IMF 이후에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 이 흐름들을 보면 요런 데서 조정이 안 나왔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년, 2년 내내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어때요? 중간에 조정을 안 받는 대신에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4개월씩 다지고 갔어요. 요번에도 그렇게 다지고 갈지 V자로 갈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V자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내년 실적을 반영한다 그래도 버블이고 올해 실적을 반영한다 그러면 적정가치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현금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올해 다중 만약 하반기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올해 적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2000포인트라 그러면 여기 금방 어디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금 대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조정은 나오겠지만 하락 조정은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다지고 움직이면.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도 섹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주도 섹터를 어떻게 체크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어떤 시그널을 잡아내는 방법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승을 시작하고 3개월에서 4개월 후면 보통 주도 섹터가 보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도 섹터 흐름이 이제 확인되는 시점이 어디냐? 자, 여기 초록색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확대할 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비중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폭락이 나온 다음에는 어떤 섹터가 잡히면 그 섹터는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000% 이상의 무슨 작게 나와도 한 500% 이상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부터가 그렇게 잡혀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주도 섹터 흐름이 확인이 되면 비중 확대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주도 섹터 흐름을 보고 후발주들이 대박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버블이 진행이 됐을 때는 이 후발주들이 대박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버블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산업 흐름으로 움직이게 되면 2008년도 이후가 산업 흐름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때 어때요? 성장을 하는 섹터가 확실히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익 추정치들도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IT가 될 가능성이 높고, 2008년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그리고 만약에 닷컴 버블처럼 움직이면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 바이오가 이제 버블로 움직일 때는 이거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산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망가지는, 그러면은 충격이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돼갖고 막 1년, 2년 가버린다. 뭐, 요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지금 봉쇄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안 풀리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리스크들이 입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버블이 진행이 될 거야. 유동성은 풀렸는데 올라갈 애들이 없으면 어때요? 꿈을 가지고 있고 지금 리스크가 안 붙어 있는 애들의 수급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버블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에도 비중을 지금은 쪼개놔야 된다. 헬스케어 섹터가 위험한 섹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IT 섹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코로나가 잡히고 이제 제자를 잡게 되면 가장 강하게 움직일 섹터가 당연히 IT 섹터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5G부터 자, 인프라 투자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 발표하는 게 예전에는 무슨 뭐 집 짓고 주택 짓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뭐 도로 깔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5G 인프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OC 산업으로 뭐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를 하는데 요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랑은 좀 다른 흐름이에요. 그러면 건설 섹터는 또 왕따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흐름을 보고 부양책들이 나오는 흐름들이라든가 요런 것들도 전부 다 IT 쪽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제가 잘 추려드리고 공부도 해가지고 회원분들한테 회원방송으로 다 이제 또 정리해드리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요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IMF 때 보면 바닥을 잡는데 한 4개월 정도 다지고 움직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딱 4개월 정도 다지고 움직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4개월 이렇게 다지냐 보면 공포가 이제 폭락을 만들어내고 폭락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올라갈 걸 찾는 거죠. 올라갈 어떤 이게 주가 올라가 뭐하고 하려 그러면 경제가 상승할 수 있는 경제가 올라갈 수 있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뭐 요런 어떤 시그널을 찾는 작업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미리 움직이죠. 그리고 이미 그게 확인이 될 시점에는 주가는 미리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버블이 오면 코스닥이 1300, 1500포인트까지 칠 수 있고 당연히 코스피도 움직이겠죠. 바이오 버블이 와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버블로 가는 거니까 때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버블이 없이 진짜 IT 섹터가 성장을 이제 담보를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좀 해야 된다. 자, IMF 이후에 닷컴 버블 흐름을 보면 버블은 이런 식의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바이오도 이제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오에서 지금 강한 애들이 뭐예요? 딱 보면 보이죠? 자, 이건 이제 회원분들한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요런 거 이제 찾아보시고 그 강한 것들 후발주들을 찾으면 돼요. 자, IMF 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보면 요때 4개월 딱 바닥 다지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0%가 올라갔어요. 자, 근데 바닥이 탈피되는 흐름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 이게 쭉 흘러내리다가 이제 폭락을 막 맞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흘러내린 거죠. 여기서 이제 폭락 맞고 하면서 흘러내린 거니까. 근데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됩니다. 자,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 반등이 진행이 됐다 다시 눌려가지고, 자,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반등이 한번 들어왔다가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자, 삼성전자가 주도 섹터예요. 주도 섹터는 다 대장입니다. 주도 섹터는 전부 다 대형주에서 나와요. 자,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 IT 닷컴 버블 때, 자, 주도 섹터였는데, 주도 섹터가 아니고 주도주. 주도 섹터 중에 주도주. 대장주는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칭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업황을 끌고 가는 종목을 이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막 이제 인터넷 막 깔리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막 해가지고 이거 대박 날 거다 해갖고 막 날아가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 삼성전자 이거 확인해주고 IT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요게 확인된 다음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넘어서고 이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후발주들은 보면 어때요?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테마들은 다 이래요. 테마의 흐름은 그러니까 버블이 진행되는 테마의 흐름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움직이는 애들 말고 진짜 센 애들은 깔려 있어요. 그러면 후발주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뭐 이제 이때 막 상장돼 있던 IT 기업들이 엄청 많이 상장돼 있는데 상장돼 있던 기업들도 막 바로 막 날아가기 시작하고 막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15,000%가 올랐습니다. 150배가 오른 거죠. 자, 요런 흐름들을 찾아서 몇 개씩 담아놓으면 되겠죠. 만약에 버블 흐름이, 버블의 징조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바이오 섹터에서 요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거를 찾아서 보면 되겠죠. 후발주들을 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블은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고, 자, 2008년도 자동차 주도 장세를 보면 버블이 없으면 어때요? 자, 호황으로 봐야 되니까 업황을 봐야 되겠죠. 그럼 기업 가치가 기반이 돼서 분석을 해야 돼. 이거는 버블이라는 거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가치 분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골고루 사놓고 이제 나눠서 파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가면 되고, 자, 버블이 아니고 업황으로 움직이게 되면 가치 판단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 그림만 놓고 봐갖고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밸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2008년도에도 보면 바닥을 이제 4개월 정도 다졌는데,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자, 폭락이 나오고, 자, 바닥을 다지는 동안에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하면서 어때요?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동안에 종목은 어때요? 종목은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바닥을 탈피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요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요게 이제 주도 섹터 확인 구간이에요. 그러면 신규 편입 구간은 요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하기 직전 자리가 이제 거의 뭐 바닥 근접한 자리고, 요 자리가 무릎쯤 되겠죠. 요 자리 넘어가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자, 요 무릎 자리에서 샀으면 한 5배 정도 났고요. 바닥 자리에서 샀으면 한 8배에서 9배 정도 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 바닥 자리에서 20배씩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요. 이런 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닷컴 버블 같은 그런 큰 버블은 사실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수익률은 좀 오바 같고, 이게 한 1000%에서 3000%는 나올 수 있다. 테마가 진행이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보니까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건 2008년도하고 IMF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보다는 20% 싸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올해 기업 실적이 못해도 90조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는 싸다고 보죠. PBR로는 확실히 쌉니다. 지금이 이제 PBR이 거의 뭐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때 0.76배 뭐 이랬기 때문에 PBR로는 확실하게 20% 이상 싸요. 그러니까 10% 이상 확실하게 싸고 20% 금방으로 싸요. 20% 30% 싸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 30% 싸다 그러면 지금 적정 가치가 이때 당시에는 이때 40조 벌었으니까, 자, 이 가치 수준까지 내려온 게 맞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90조 100조 만약에 기업 이익들이 나와버리면 올해 이제 뭐 보니까 110조 120조 예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예상했던 게 120조 130조를 예상했단 말이에요, 올해. 근데 1분기 날라갔으니까 1분기 날리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한 100조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익이 100조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밸류는 말도 안 되는 밸류예요. 2000포인트가 적정 밸류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3분기부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하면 쉬었다가 그걸 확인하고 날라갈지 지금 당장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4개월씩 쉬었다 움직였다 그래도 지금은 바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나오겠지만 1, 2분기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가정이 잡히면, 또 코로나가 잡힌다라는 이런 게 잡히면 요거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4개월 쉬었으니까 지금부터도 4개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만약 장기화돼 버리면 IMF 때처럼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뭐 1년 이상 이렇게 만약에 국경 봉쇄가 진행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많이 망할 겁니다. 전 세계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망할 거예요. 그러면 IMF 때처럼 이렇게 한 번 더 털어서 바닥을 잡고 버블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버블이 끌어올리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올라갈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들었다 눌렀다 하면서 좀 오래 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 자, 주도 섹터를 잡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 IMF 이후에 닷컴 버블은 뭐예요? 요거는 바이오. 자, 바이오에서 어떻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스스로 해봐야죠. 자, 회원분들은 요번 주 회원방송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동차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됐는데 버블이 없으면 이제 업황으로 봐야겠죠. 저는 이걸 이제 IT 섹터로 정해놨어요. 일단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IT 섹터 말고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만 움직이는데 2008년도에는 자동차 섹터가 성장 섹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 지금 성장 섹터는 IT 말고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밸류가 잡혀있는 섹터는. IT 섹터 내에서 뭐가 더 강하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확인은 그럼 어때요?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이렇게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그쪽으로 비중 조절을 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내리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업황이 잡히는 놈들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끌고 가야 된다. 중간에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리가 바닥일지 어쩔지는 모릅니다. 바닥일지 어쩔지는 모르는데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그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확신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자,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준다거나 이게 감소되는 흐름이 보이거나 아니면 어때요? 자, 악재 반영을 안 하는. 자, 주가가 지금처럼 뭐 보면 어때요? 오늘도 보면 확진자 수가 미국하고 뭐 유럽하고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럼 주말에는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서 증시가 일단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투매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투매가 끝나면 확실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이는 시그널이 뭐냐면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하고 오늘 사는 거 보면은 뭐 오늘 파는 거 보면 외국인이 5천억, 6천억 처음 예전 같았으면 진짜 많이 파는 건데 5천억, 6천억 이전에 이게 거래 막 확대될 때는 1조 이상씩 나왔죠. 막 개인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외국인 매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안정세로 들어서서 자, 변동성이 더 약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상승이 9% 나왔잖아요. 반등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하락 나올 때도 변동성이 커서 또 막 5% 하락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또 9% 넘어가는 10% 하락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힘들겠죠. 어디가 무슨 뭐 주말 사이에 어디가 망했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차라리 그런 뉴스 나오면 그렇게 폭락 한번 하고 그 자리가 바닥이 확실해질 거니까 그런 뉴스가 오히려 나온다. 그런 큰 악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반겨야 될 시점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아갈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이제 뭐 한 1, 2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